자, 오늘은 극 파수꾼을 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극 이론 설명을 먼저 보고 나서 파수꾼 본문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페이지는 32쪽입니다. 자, 32쪽에 극의 개념과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얘를 먼저 보고 나서 파수꾼 본문 봅시다. 자, 그럼 극의 개념이 먼저 나오고 있죠? 자, 작가의 개입 없이 등장인물들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 작품. 그러니까 서술자가 없고 등장인물이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사건이 전개되는 이런 것을 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주로 무대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작품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래서 극에는요, 희곡과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자,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고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극의 특성을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은 배우들이 등장해서 말과 행동으로 사건을 전개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대화와 행동의 문학입니다. 자, 무대 위의 배우들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한 문학으로요, 관객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우리 이런 극문학의 구성 요소는 해설, 지문, 대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사입니다. 대사. 해설과 지문, 대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 대화 아니에요. 대사입니다. 자, 이 대사는 독백일 수도 있고 방백일 수도 있고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대화는 인물과 인물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거고요. 독백은 혼자서 하는 말이고요. 방백은 말하는 사람과 관객만 들리는 것으로 약속하고, 그러니까 상대 배우는 안 들린다는 가정하에 하는 말이 방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현장감이 넘치고요, 사실성을 부여해 줄 거예요. 두 번째, 자, 이것은 소설과의 공통점이기도 하죠. 갈등의 문학이기 때문에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요, 갈등에 따라서 구성 단계를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갈등은 작품의 긴장감과 그리고 관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또 배우가 연기를 통해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형의 문학이라고 합니다. 자, 삶을 형상화, 표현하는데 이걸 어떻게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현재화해서 표현해요. 또 배우들의 대사와 행동으로 모든 것들은 현재화되어 표현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볼 것은 희곡이기 때문에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다른 갈래에 비해서 많은 제약이 있는데요. 자, 우리 극으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몇 페이지냐면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자, 우리 40페이지 보시면 파수꾼이라는 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는 희곡이고요. 자, 희곡이니까 뭐 하려고? 자, 희곡은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무대 위에서 공연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어떻다고 그랬죠? 자, 제약이 많다. 자, 어떤 제약? 바로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 때문에 등장하는 인물 수라든지 무대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겠죠? 또 배경을 너무 많이 바꿀 수도 없고요. 또 지나치게 환상적인 배경을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면 전환이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배경이나 장면의 전환이 너무 잦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현재화돼서 눈앞에서 바로 보여줄 거기 때문에 사건의 길이도
너무 길면 공연을 하기도 혹은 관객이 보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약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파수꾼이라는 작품, 어떤 작품이냐? 자, 제재 분석부터 볼게요. 아는 거. 자, 제재 분석. 이리떼가 있다는 거짓 명분을 내세워 마을을 통치하는 촌장을 통해 1970에서 80년대 정치 현실을 풍자하고 있는 희곡이다. 이리떼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려다가 좌절된 파수꾼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일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 보기 전에 우리 낯선 지문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자, 오른쪽에 문제에서 우리 이 작품을 감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기가 있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3번 문제 보시면 자, 보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자, 이 보기를 먼저 보고 나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강백의 초기 작품 세계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던 1970년대의 정치 상황과 제도적인 권력의 허위를 잘 보여준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던 70년대 정치 상황과 자, 이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이 작품은 우화적인 장치를 활용하여 마을의 질서를 유지를 위해서는 가상의적인 이리떼를 설정해 놓아야만 한다는 촌장을 통해 권력층의 위선을 고발하고 있다. 자, 그럼 촌장의 모습은 권력층의 위선을 나타내는 역할. 아울러 진실을 밝히려 하지만 좌절하고 많은 파수꾼을 통해 자, 이 파수꾼은 무엇을 의미한다? 권력층에 순종하게 되는 민중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래서 풍자하는 작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시면 되겠죠. 자, 본문의 내용 봅시다. 아까 촌장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가상의 적을 설정해 놓은 바로 위선적인 권력자층을 나타낸다라고 했고요. 자, 이것을 밝히려는 파수꾼 결국 권력층에 순종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촌장. 얘야, 이리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자, 지금 밝히려는 다에게 촌장이 이제 조근조근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래?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자, 바로 이렇게 허위의 적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다? 바로 허위의 적 덕분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었다? 단결했고 질서도 만들었다. 자, 바로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바로 단결과 질서를 통해서 마을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촌장이 자기가 왜 거짓의 적을 설정해 놨는지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합리화.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해. 자, 진짜 미안한 건 아니죠.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수는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자, 제가 하는 건 고귀한 희생인 거야. 자, 뭡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이 거짓이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 뒷받침하고 있죠. 난 네가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자, 그러니까 자, 이리떼가 아니라 그건 구름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늑도로 헛북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얘야, 넌 그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자, 지금 보시면 자, 겉으로는 어때요? 정중하게 설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협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 너 이렇게 말하면, 사실대로 말하면 지금까지 해온 게 다 헛되게 돼버리는 거다 라고 협박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겉으로는 정중하게 설득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속은 협박하는 내용이라는 거. 우리 이런 점에서도 뭘 할 수 있지? 바로 이런 촌장의 위선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략되어 있고요. 자, 다라는 파수꾼은 계속해서 사실을 밝힐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뭘 망설이시죠? 촌장, 아니야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자, 온화한 얼굴에서 혀가 낼름 나왔다가 들어간다. 자, 뭐예요? 사실 온화한 척하고 있지만 지금 달을 속이고 달을 꼬셔서 결국에는 알리고 싶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바로 혀를 낼름 내미는 모습에서 자, 촌장이 이중적인 인물이라는 거. 요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난 지금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잖니. 자, 쟤네들이 나 죽일 거야. 자, 막루를 부순 다음엔 속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진 이리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자, 지금 너 사실을 밝히면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살인이라고요? 그래, 살인이지. 난폭하게 생각해보렴. 도끼에 찍힌 내 모습을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 끔찍하다 얘. 너는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자, 지금 뭐예요? 막 피가 막 샘솟듯 흘러내리는 끔찍한 상황을 가정합니다. 자, 그래서 다가 어때? 불안하게 만들죠. 그리고 자기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설득하려고 하고 있어요. 불안감과 동정심 유발.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띠를 만들었던가 그걸 알려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해 줄 거야. 자, 왜 이리떼를 만들었다고 했지? 바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만들었다. 자,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해 줄 거야.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허나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구름이라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하고 은밀하게 네가 본 그 흰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그것 봐, 넌 내 피를 보고 싶은 거야.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하, 넌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자, 지금 뭐예요? 계속 외치지 못하게 설득을 하고 있죠. 바로 얘가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꺾으려고 합니다. 밝히려는 의지를 꺾으려 한다. 창백해지며 그건 아니에요.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괴로워하는 파수꾼 달을 껴안으며. 자, 어때요? 위선적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뭐 하겠다? 말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구름이라 외칠 테니. 자, 외울 거니 안 외칠 거니? 안 외칠 거야. 자, 그러면 꼭 약속하시는 거죠? 물론 약속하지. 자, 그래서 뭐예요? 거짓 타협을 하고 있죠. 뭐라고? 내일은 너를 따라 흰구름이라 외치겠다. 자, 사실은 안 외칠 건데. 정말이죠, 정말?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자, 지금 어때요? 다는 촌장의 계략에 속아 넘어갔죠.
자, 그래서 우리 내용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기 전에 우리 파수꾼 관련된 추가 지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추가 프린트 다 받았죠? 자, 그러면 파수꾼 내용 줄거리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위 때의 습격을 미리 알리기 위해 3명의 파수꾼이 막루에서 들판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가, 나, 다 3명의 파수꾼입니다. 새로 파견된 파수꾼 다는 1위 때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위 때가 나타났다고 외치는 파수꾼들을 이상스럽게 생각한다. 소녀는 1위 때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마을의 촌장이 나타나 소년을 설득한다. 촌장은 사실은 1위 때가 없지만 1위 때가 나타난다는 거짓 정보도 때로는 마을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소년에게 말한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봤던 지문 내용이죠. 소년은 거듭 따지지만 촌장을 설득하지 못하고 점차 소년조차 거짓말에 동조하게 한다. 자, 우리 이 부분을 봤습니다. 자,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본문 내용이고요. 소년은 다시금 제자리에서 1위 때가 나타났다는 신호인 양철북을 두드리는 일을 하게 된다. 자, 이게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자, 이해와 감상 부분 볼게요. 자, 늑대와 양치기 소년에 대한 우화는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우화적인 성격이 있다고 했죠. 소년은 거짓 소문을 퍼뜨려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골탕을 먹인다. 마을 사람들은 정작 늑대가 나타났을 때에는 소년의 말을 듣지 않아 큰 피해를 입는다. 이 작품은 우화를 빌려 진실의 왜곡이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재앙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우화적 기법은 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나 내용을 상징적으로 함축해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숨겨진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올바른 감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우화적 기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뭘 알아야 된다? 바로 그 상징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그 숨겨진 의도를 파악해야 제대로 감상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 자, 이강백의 파수꾼은 1970년대 체제 유지를 위한 안보 정책을 향한 통렬한 풍자이다. 자, 이때 당시 우리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땅굴이 발견됐다고 한다든지 혹은 북에서 자꾸 누가 내려왔다, 간첩이 발각됐다. 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기본권을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들판 저 너머에는 흰 구름만 있을 뿐 1위 때라고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1위 때가 나타난다는 공포 속에서 평화를 유지한다는 아이러니는 약간 반대되는, 그러니까 평화로운데도 계속 공포를 주고 그런 상황을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던 중 한 파수꾼에 의해 알려진 진실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가상의 적이 필요하다는 촌장의 설득으로 철저하게 무시된다. 이렇듯 진실은 외면되고 청년 파수꾼 다도 굴레의 테두리에서 봉사하게 된다. 자, 이게 끝부분의 내용이죠. 독자는 처음에는 파수꾼에게 연민을 느끼며 그 역시 희생자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는다. 그러나 결국 파수꾼의 나약함을 목격하고는, 그러니까 촌장에게 설득당하는 모습에서 진실을 끝까지 밝히지 못하는 모습에 분노마저 치솟는 것이다. 그리고 진실의 의미와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의 용기의 중요성을 함께 깨닫게 된다. 자, 용기의 중요성을 보여주고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상황, 진실을 용기 있게 외치는 고통보다는 지배자의 달콤한 유혹을 선택하는 소년의 모습이 극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
권력의 위선적 실체를 건드려 보려는 작자의 의욕적인 시도로서의 이런 우화적인 방법은 그 갈등의 축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자그마한 진실의 파헤침에 독자들은 조심스럽게 쾌재를 부른다. 사실 당시의 폐쇄적인 우리의 정치적 현실을 감안한다면 당신은 이런 걸 외칠 수도 없거든요. 이러한 모습은 대단한 의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시대적인 상황. 우리 70년대는 군사 독재 시대입니다. 그래서 반공사상. 공산당, 큰일 난다. 공산당 아주 나쁜 놈이다. 공산당은 막 괴물 같은 존재들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군사 독재 정권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내부의 반대 여론을 잠재우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촌장은 독재 정권을 의미하고 철책 밖에 있는 이리떼는 북한의 공산 정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을의 사람들, 진짜 이리떼가 있다고 믿는 이런 사람들, 당시에 민중이 됩니다. 바로 이런 비판적인 내용, 풍자를 하기 위해 우화의 기법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물들 분석이 되어 있고요. 주제 보시면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비극과 진실에 대한 열망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우화의 형식을 빌려서 당시 상황을 풍자하고 권력의 위선과 허위를 폭로하게 됩니다. 70년대 정치적 현실을 상징적이고 우화적으로 표현했고요. 이리떼는 가상해져 흰구름은 진실 또는 평화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 희곡이라는 갈래의 특징을 고려해서 이리떼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군중들이 망루를 향해 몰려오는 대규모의 군중 장면입니다. 우리 아까 인물수도 무대 크기에 따라 등장할 수 있는 인물수 제약이 있다고 했는데요. 희곡은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망루에 쳐들어오는 마을 사람과 같은 대규모의 군중 장면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객석에 앉아서 극을 관람하는 다수의 관객들의 역할을 극중 인물인 마을 사람들로 대치합니다. 제약을 극복할 거고요. 이러한 역할 변화는 파수꾼 나와 촌장이 관객들을 마을 사람들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천연덕스럽게 대화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요. 어떻게 제약을 극복했다? 바로 관객을 마을 사람들인 것처럼 나타낸다. 우화 기법과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내용은 양치기 소년과 이리와 내용이 많이 다르죠. 바로 파수꾼과 양치기 소년과 이리는 진실의 왜곡과 그로 인한 결과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죠. 바로 진실을 왜곡하는 주체가 소년에서 파수꾼에서는 촌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만 촌장의 거짓말은 겉으로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점이죠. 현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촌장의 말대로 마을의 질서를 유지시켜온 원동력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촌장의 거짓말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이해관계에서 나온 것으로 심심풀이로 거짓말을 했던 양치기 소년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결과면에서도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은 자신의 피해로 이어졌지만 촌장의 거짓말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죠. 왜? 계속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거짓말로 인한 피해가 양치기 소년의 경우에 비해 더 크고 진실을 은폐하고 호도한다는 점에서 바로 파수꾼이 더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작품은 권위주의 시대인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왜 우화적인 장치를 사용했을까?
바로 이 작품이 권위주의에 의해 통치되던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작품이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70년대 체제 유지를 위해 거짓말을 일삼던 당시의 안보 정책과 지배 권력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철책 저 너머에는 흰 구름만 있을 뿐 이리떼라고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리떼가 나타났다고 외쳐서 국민들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여 독재 권력을 유지하던 억압적 권력에 대한 풍자죠. 자, 이러한 우화적인 시도는 인물들 간의 첨예한 갈등과 투쟁으로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켜 나가는 일반적 형태의 극에 비해서 왜냐하면 인물 간의 첨예한 갈등이 잘 없으니까 극적인 효과는 미약합니다. 하지만 당대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관객들은 우화라는 상징적 장치 속에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비판, 풍자할 수 없기 때문에 우화적인 장치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파수꾼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